가장 대중적인 시술이 보톡스인데요. 가성비 좋게 딱 세 부위만 맞으면 동안이 되는 위치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위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보톡스를 세 군데만 잘 맞으시면 10년이 젊어 보이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때 정면 인상에서는 이마와 미간 라인, 그 다음에 입과 하안부에서는 입꼬리, 입술 위, 그 다음에 요 자갈턱 라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턱선과 윤곽에서는 활경근과 침샘, 그리고 이 사각턱, 요렇게 요 세 축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축 안에서도 딱 세 포인트만 잡으면 정말 돈 적게 쓰고서도 인상이 확 달라지는 가성비 시술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이 이마 미간입니다. 얘는 가성비도 있지만 동시에 뭔가 주사를 놔주시는 시술자의 테크닉이 정말 필요한 구간이에요. 여기서 꿀팁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보통 분들이 이마 보톡스는 이마에만, 그 다음에 미간 보톡스는 미간에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되게 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어디냐면 이 이마와 미간 사이에 있는 가운데 이마, 여기 정면 주름까지 같이 설계해서 맞는 경우에 정말 만족도가 높아요. 보통 정면에서 보이면 이 미세한 중간에 자글자글한 그런 주름들 있잖아요. 이 라인이 이렇게 펴지면 뭐가 좋아지냐면 사람들이 진짜 말을 많이 하는 게 얼굴에서 광이 난다. 그 다음에 화장이 잘 먹는다. 파운데이션이 들뜨지가 않는다. 그리고 각질이 좀 덜 일어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단순히 주름이 덜 보인다가 아니라 피부 결이 정돈된 인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코를 이렇게 찡긋할 때 콧등에 주름 생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주름도 정면에서 은근히 나이 들어 보이는 착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마, 미간, 그 다음에 가운데를 설계하면서 콧등 찡긋 라인까지 조금 소량으로 같이 잡아주면, 콧등 주름도 잡아주면 만족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입 주변 하안부 신호입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하안부 신호가 입 주변에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사진을 이렇게 찍었을 때 뭔가 나 되게 무표정인데 화나 보인다, 그리고 입꼬리가 내려가 보인다, 이 느낌 다 여기서 나와요. 먼저 입술 위에 잔주름을 보면 60대, 70대에서 특히나 이 스트레스 받으시는 부분이죠. 우 했을 때 이렇게 입술 위에 자글자글 세로로 생기는 주름 있죠. 여기는 소량의 보톡스를 맞게 되면 라인이 정리가 되면서 얼굴이 뭔가 깔끔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입술 위는 정말로 테크닉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량 깊게 투여하다 보면 치과에서 마취한 것처럼 입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물 마실 때 막 물이 줄줄 새고 음식 먹을 때 힘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입술 위 보톡스의 원칙은 딱 하나, 소량, 아주 소량. 그리고 주름을 완전히 없애겠다, 이렇게 욕심내시면 오히려 불편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입꼬리 내림근에다가 보톡스를 놓는 겁니다. 사람이 무표정일 때 이렇게 입꼬리가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할 때, 집중할 때 이러면 더 내려가고요. 그게 반복되면 이 마리오넷 주름이 깊어 보이는 착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입꼬리 내림근의 힘을 조금 보톡스로 빼주면 입꼬리가 억지로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덜 내려가면서 인상이 확 부드러워져요. 보톡스 하나만 맞았을 뿐인데 마리오넷 이 주름이 좀 옅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마지막은 이 턱 끝에 자갈떡, 또 똑같이 우 하나 으 했을 때 이 턱 끝이 울퉁불퉁 복숭아 뼈처럼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도 소량의 보톡스만으로도 이 턱 끝 라인이 매끈해지면서 전체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 의외로 그래서 이 돈 대비 만족이 높은 게 이 자갈턱 보톡스예요. 많이 맞을 필요가 없거든요. 세 번째 축을 말씀드리면 바로 이 턱선과 윤곽 라인입니다. 이게 활경근이라고 하는 목 빗근이 있거든요. 이거와 침샘, 여기 맞으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턱 생각하면 사각턱 보톡스만 떠올리시는데 요즘은 이 윤곽이 사각턱만으로 해결되는 케이스는 아닌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성비 관점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이 활경근과 침샘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얼굴만 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이 뻣뻣해지고 움츠러들잖아요. 그러면 턱 아래 이 라인이 불룩해져 보이죠. 옆에서 봤을 때. 이중턱처럼 보이는 게 착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 활경근이 입가부터 목 앞쪽까지 이렇게 넓게 붙어있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과하게 당기면 이렇게 하안부가 아래로 이렇게 처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라인을 보톡스로 조금만 더 풀어주면 턱선이 이렇게 살짝 올라붙은 듯한 인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리프팅은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보톡스는 비교적
빠르게 체감이 되니까 급한 일정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는 또 침샘입니다. 침샘이 커지면 얼굴 윤곽이 뭔가 울퉁불퉁하게 보일 수 있어요. 특히나 남성분들은 이 턱 아래쪽 여기가 볼록한 경우가 있고 여성분들은 턱 밑샘이 도드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살이 아니라 만져보면 덩어리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사각 턱만 줄여도 윤곽이 그렇게 크게 이뻐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침샘이 원인이면 침샘을 이렇게 보톡스를 놔서 침샘의 크기 자체를 줄여야 라인이 정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침샘에 보톡스를 놓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입마름 같은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침샘이 줄어드니까 침분비가 줄어드니까요. 다만 이런 부작용들은 대부분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생활 조절로도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본인 케이스가 침샘인지 아니면 사각턱 근육인지 아니면 이 활경근 때문에 처져 보이는 건지 구분하고 시술을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장님께서 코 수술의 1인자로 유명하시다고 들었는데요. 영상 중에 코 수술 절대 하면 안 되는 유형이 있다고 운영하시는 채널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를 코 수술을 위주로 찾아주고 계신데 제가 정말 17년간 성형외과 의사를 하면서 이런 분들은 코 수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코 수술을 하니까 염증이 많이 나는구나 라고 알고 제가 찾아낸 4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술한 후에 6개월이 안 됐는데 또 재수술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 피부와 내 코에 뭔가 회복력이 떨어진 상태, 회복이 100%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수술을 하게 되면 염증이나 구축의 확률이 확연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에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자주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뭔가 이물질을 쓰는 실리콘이라고 하는 이물질을 쓰는 코 수술을 했을 때 훨씬 더 염증이나 그다음에 구축의 위험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코가 심한 복코인데 난 실리콘은 싫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이런 분들은 수술하지 말아요 하냐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정말 자연스럽게 수술하고 싶어, 실리콘을 안 쓰고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오히려 수술하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내가 조금 살을 빼거나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좀 말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염이 너무 심한 분들이 있어요. 매일 코를 풀고 코를 자주 만지고 그다음에 약을 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비염을 해결하지 않고 코 수술을 하신 경우에 왜냐하면 코 수술을 했을 때 코를 또 만지거나 푸시다 보면 약해진 혈관들이 터지면서 피가 나고 그다음에 그 혈관으로 균이 들어가면 코에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 분들은 웬만하면 코 수술 한 번 하는 코 수술이지만 이건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수술을 받기를 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코 수술 후에 관리도 중요한데 재수술을 부르는 안 좋은 행동들이 있다고요? 네, 비단 코 수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몸에 칼을 대는 수술들에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 술과 담배, 이 술과 담배는 염증을 부르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이 술보다도 담배가 더 안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수술 후에 칼을 대는 외과 수술이나 미용 성형 수술 후에 한 달간은 상처가 새로 아무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피가 잘 돌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 내 상처가 잘 아물겠죠. 근데 이때 담배를 하게 되면 이 담배가 니코틴 성분이 혈액순환을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담배를 피게 되면 니코틴 성분은 핏줄을 쪼그라뜨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핏줄이 쪼그라드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염증이 생기기 쉽고 내가 염증이 생길 때 약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 약효가 코나 수술한 부분까지 전달되는 게 어렵답니다. 그리고 음주를 한다. 그러면 내가 음주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코를 강하게 만지거나 엎드려 자거나 하는 이런 습관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휜 코를 만들고 코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 이거는 정말 비단 미용 수술뿐 아니라 내가 어떤 수술을 받았다, 칼을 대는 수술을 받았다 하면 술, 담배는 적어도 한 달, 장기간 좋다면 3달까지도 스탑, 멈추는 걸 전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제 수술이 부담스러워서 코필러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코필러는 평생 유지가 가능한가요? 아니죠. 저 평생 유지가 되는 거는 정말 코필러 안 됩니다. 평생 유지. 코 수술조차도 평생 유지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수술, 그다음에 코는 중력 때문에 아래로 처지거든요. 그래서 코필러는 길면 6에서 9개월,
정도. 그 다음에 코 수술은 튼튼한 갈비뼈, 자가누경고로 수술을 했다고 해도 한 20년 정도 되면 코가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 중에서 필러가 낫냐, 코 수술가 낫냐, 그러면 당연히 더 오래 유지되는 거는 코 수술이죠. 하지만 저는 이제 코 필러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번 정도 콧대에다가 내가 코 수술하는 어떤 모양이 되는지 그런 예측하는 측면에서 한 번쯤 시도해보세요 라고 추천드리지만, 지속적으로 여러 번 필러를 넣게 되면 피부가 늘어나고 내가 다 추후에 코 수술할 때 필러 제거가 충분히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코에 이런 녹는 필러가 아니라 녹지 않는 실이나 녹지 않은 필러 같은 거를 삽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쌍꺼풀 수술은 워낙 대중화되어서 가벼운 시술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수술 후 붓기를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요? 네, 우리가 보통 팔이나 다리가 부으면 뭐 예전에는 맥주병으로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밀어줬고, 요즘은 이제 어떤 기구들을 다리에 붓기를 빼는 기구들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듯이 하면서 붓기를 빼주잖아요. 쌍꺼풀 수술 후에도 이 라인, 쌍꺼풀 라인 아래쪽에 이 도톰한 소세지 붓기를 빼기 위해서 하는 마사지 운동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면, 일단 이렇게 눈썹이 올라가지 않게 두 손으로 눈을 감은 상태에서 꽉 눌러주세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턱을 당긴 다음에 눈의 힘만으로 이렇게 번쩍번쩍 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런 소세지처럼 단단하게 부어있는 이 붓기를 윗 눈꺼풀이 눌러주면서 붓기가 빨리 빠지게 되고, 그리고 원하는 쌍꺼풀 라인이 제대로 이쁘게 자리 잡게 됩니다.